중국이 청년 일자리 통계를 돌연 중단했다가 6개월 만에 통계 산정 방식을 전면 수정한 결과치를 발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긍정적 통계치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다시금 중국 통계의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청년 실업률 데이터를 조작했을까요? Y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7일 중국 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청년 일자리 통계 발표를 중단한 바 있는데 6개월 만에 재학생을 통계 모집단에서 아예 뺀 수치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통계 산정 방식 변경은 올해 기록적인 1179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취업시장에 진입할 예정으로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 통계치를 보여주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국제 기준과 각국 경험을 연구하고 실제 조사 연구를 벌여 실업률 통계 방법과 규격을 진지하게 정리함으로써 연령대별 실업률 통계를 정리 개선했다 그러면서 재학생을 포함하지 않은 16에서 24세 노동력 실업률을 발표함으로써 사회 진출에 진정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의 실업 상황을 더 정확하게 모니터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통계국은 이어서 지난해 기준 중국의 16에서 24세 인구 중 재학생의 비중은 6,200만 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재학생은 약 3,400만 명으로 35% 정도 된다 그러면서 16에서 24세 인구 중 재학생을 뺀 청년 실업률은 14.9%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25세에서 29세, 30에서 59세 실업률도 재학생을 제외하고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날 발표된 2023년 연간 16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계속 상승하다가 6월 들어서 사상 최고치인 21.3%를 기록했던 작년 중반 수준에 비해서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재학생을 제외한 실업률은 작년 16에서 24세 청년 실업률 14.9%, 25에서 29세는 6.1%, 30에서 59세는 3.9%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국가 상황을 볼 때 재학생이 주된 임무는 공부지 아르바이트가 아니다 그러면서 재학생을 연령 구성에 포함하면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졸업 후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섞여서 사회에 진출해 진정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의 취업과 실업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측정 방식이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에게 더 정확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효과적이며 맞춤형인 취업 정책을 제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중국 당국의 설명은 어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듯 보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학생들 가운데 취업이 힘들어서 대학원에 진학해버리는 이들도 모두 실업률 계산해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이번 중국 국가통계국의 실업률 발표는 한마디로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문이 지난해 1월 13일 인류대마저 취업률 20% 시진핑에게 버림받았다. 이런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로는 2494회차를 통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경제 회복을 방해하는 일련의 역풍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사회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칫 청년 일자리 문제가 사회 전면으로 부각된다면 중국 사회에 어떤 충격파를 가져올지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청년들이 시진핑 정부를 비판하면서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22년 11월에 청년들에 의한 백지 시위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흐름은 자칫 제2의 천안문 사태로 발전해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 주석은 자신의 제일 가는 업적이라고 추켜세웠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한순간에 모두 포기해버리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사실 제로 코로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회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젊은 세대가
시진핑으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이 중국 공산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국 당국이 공개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다면서 5명당 1명꼴 이상으로 실직자다, 이런 통계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그로 인한 실직자들의 시민적 공동체 형성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어서 지난해 6월 돌연 발표를 중단하면서 그동안 통계를 전면적으로 조작하는 작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려고 실험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통계를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산정 방식 자체를 전면 수정함으로써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사실 실업률은 그 국가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라든지 내수 부진, 미국발 경제 제재 등 작년 한 해 동안에 중국을 괴롭힌 경제적 악재 가운데 청년 실업률에 대한 관심이 유독 높았던 점도 바로 이런 추정에 힘을 보탭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청년 실업률 상승은 중국 경제가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아짐으로써 경제 미래 기반도 죽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뼈아프게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를 아예 외부에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로 통계의 대대적인 조작을 6개월여에 걸쳐서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집단을 아예 조작해가지고 발표하는 중국의 청년 실업률 발표를 해외는 물론이고 중국 내 청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국가 통계란 그 국가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물론 중국의 통계 조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청년 실업률의 모집단 변경 또한 그런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이번 중국 국가통계국의 청년 실업률 통계 조작은 해외는 물론이고 중국 내의 청년들에게도 절대로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특히 지난해 7월 베이징대의 장단단 교수 연구팀은 탕핑,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 탕핑족과 부모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캥거루족을 합치면 작년 3월 공식 청년 실업률은 19.6%였는데 작년 3월에 실제 청년 실업률이 46.5%다. 이런 추계를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산정 방식도 중국의 청년 일자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이 아무리 실업률 산정 방식을 바꾼다고 해도 청년 실업률 14.9%라는 수치가 지나치게 조작된 허상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실 중국 당국이 이런 수치를 발표하려면 지난해 6월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당시의 실업률 21.3%와 지금을 비교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14.9%라는 새로운 수치만 덜렁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발표하지 않았던 지난 6개월 동안 청년 실업률 변동이 어떠했는지 전혀 짐작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제 상황은 지속적으로 부정적 지표들만 가득했습니다. 특히 공산당 리스크로 인한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맡아왔던 민간 기업의 쇠퇴, 그리고 아직도 공동부유를 내세워서 억압하고 있는 교육 부문 등을 본다면 청년 실업률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12월 8일 중국은 숫자를 조작하고 숫자가 당황스러우면 아예 발표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런 중국은 결국 모든 신뢰를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서 미국의 모닝 컨설트가 중국에서 매일 조사하는 소비자 심리 추적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중국의 젊은 층들은 노년층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낮은 소비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경우에 청년층의 소비 심리가 노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중국의 청년층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불만족스러운지 보여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청년 실업률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진짜 데이터를 숨기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펑파이 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들은 지난 13일 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 20대 청년이 배달 기사로 일하면서 3년 만에 102만 위안, 우리나라 돈 한 1억 9천만 원 정도를 벌었다, 이런 기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하이바오 신문도 지난 15일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일을 해가지고 7년 만에 빚을 갚고 집까지 장만했다는 30대 세운숭 씨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시적으로 이 중국의 여러 매체에서 동시에 밑바닥 성공 사례를 잇따라 부각한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기획된 기사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최악의 취업난에도 당국이 제대로 된 고용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링허 취업,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자유직 종사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문화대혁명 시절, 그러니까 1966년에서 76년 때 이 마오쩌둥이 노동을 통해서 학습하고 농촌에서 배우라 그러면서 지식인과 학생들을 강제로 농촌으로 보냈던 하방운동과 유사해서 신하방과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당면한 취업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코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